글쓰기 방법입니다. 친구들도 독서 감상문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이상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였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술한 저서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될 뿐 아니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다. 또 이런 병은 고칠 약도 없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네, 이제 독서 감상문 쓰는 비법을 익혀서 독서 감상문 쓰는 달인이 되어볼까요? 친구들 모두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첫 번째 바로 독서 감상문. 네.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요? 그 순서를 먼저 알아야 제대로 독서 감상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순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서 감상문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요? 먼저 제목과 부제를 쓰고요. 처음, 가운데, 끝 부분으로 나누어 쓰면 되는데요. 처음 부분에는 읽은 동기 같은 것을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줄거리와 느낌을 주로 쓰고요. 끝 부분에는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의 변화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과 부제라고 했는데요. 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나 부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서도요. 제목을 갈매기의 꿈을 읽고 나서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높이 날아 멀리 보자라는 제목과 그리고 갈매기의 꿈을 읽고라는 부제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양하게 골라서 제목과 부제를 적을 수 있지만 부제는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적었으면 그 다음 처음 부분을 시작을 해야겠죠. 처음 부분은요, 책을 읽은 동기, 읽게 된 까닭, 또 인상 깊은 부분의 소개, 작가나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처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쓰나.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서 거기서 시원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뒤 우연히 도서관에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보고 읽고 싶어졌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게 된 동기, 까닭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바로 줄거리와 느낌을 함께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친구들이 가장 묻는 질문들 여러 가지 중에 줄거리만 잔뜩 쓰고 느낌은 뒤에 조금 써도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줄거리와 느낌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잘 써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높이 날기 위한 연습에 매달렸고 다른 갈매기들은 비웃었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은 조나단의 모습을 적어놓고요. 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늘을 나는 조나단을 열심히 응원해 주었다라는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이렇게 줄거리와 섞어서 적어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느냐. 바로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생각의 변화, 그리고 혹시 다짐 같은 게 있으면 다짐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성공은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네, 간단하게 독후 감상문, 독서 감상문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독서 감상문을 쓴 친구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잭과 콩나무.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하던 내 눈에 띈 책은 지난번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 받은 잭과 콩나무였다. 책 표지의 그림만큼이나 책의 내용도 흥미진진했다. 잭이 자신이 가진 소와 한 할아버지가 가진 마법의 콩을 바꾸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이 콩나무에서 거대한 콩줄기가 자라고 잭이 이 콩줄기를 타고 거인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잭이 콩줄기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잭을 응원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잭이 거인의 집에서 값비싼 보물들을 훔쳐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나도 가끔씩은 잭처럼 큰 행운을 바라기도 하지만 행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에게만이 뒤따르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독서 감상문을 쓰는 순서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 부분 중에 처음 부분은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자, 먼저 처음 부분은요. 네. 나는 잭과 콩나무를 읽었다. 네. 라고 그냥 시작할 수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는 네. 처음 부분에는요. 바로 네. 동기. 자신이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동기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군요. 이 동기라는 것은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곁들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 동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던 내 눈에 띈 책은 지난번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 받은 잭과 콩나무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책을 읽은 동기뿐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책에서 어떻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네. 표현하는 것보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 구절 있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말 그 구절은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쓴다면 대체 이 독서 감상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안중근의 일생을 읽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당당히 오. 맞섰던 안중근. 우와. 이렇게 쓰면 뭔가